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온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신사업 동력을 확보를 해서 글로벌 식품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5,500억 원에 투자해서 레고캠 바이오의 지분 25%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인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악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무언가를 인수할 때, 지난번에도 저희가 HMM 인수 관련해서 하림그룹 다룰 때,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동성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리온이 5,500억 정도, 정확하게는 5,485억이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140만 주를 787억에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4,698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오리온이 지분율 한 25% 정도로 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될 텐데 레고캠 바이오란 회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 바이오 회사 중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다. 그러면 나쁘다기보다는 신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살펴본다라면 오리온이 지분 25%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가져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닌데 이 지분법으로 인수하느냐, 이 인식이 되느냐, 연결 손익으로 인식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오리온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적자가 심하죠. 바이오 회사들 대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도 적자가 상당히 좀 심한 상황인데 이 손익에 대한 부분들이 오리온 실적을 사실 훼손시킬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부분을 좀 보고 오리온에 투자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싫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리온의 기존 주주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온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두 가지 포인트였을 겁니다. 한 가지는 식품 기업을 유망하게 보면서 이 식음료 기업이 식품 기업이 상당히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에 투자를 했다라는 점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을 겁니다. 식품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 실적을 보면 22년도, 23년도 매출액이 거의 유사해요. 한 1,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거의 2조 원대 후반 기록을 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2년도가 4,667억인데 23년도가 영업이익 약 한 5천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실적 변동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낮으면서 좀 식품 기업들 그리고 주가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겠죠. 식품 기업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리온에서 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바이오 기업은 장점은 뭔가 기술에 대해서 이 특허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죠.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어오를 수가 있고 막 꿈을 꿀 수 있고 향후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데 오리온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 투자 시각과 레고캠 바이오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리온의 기존 투자자들 중에서 식품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했던 부분들은 사람들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 대한 비중만큼 이 식품 기업이나 실적 안정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가 좀 훼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고캠 바이오 인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다. 이 개인도 그렇고요. 외국인 기관 오늘 같은 경우 투신과 연기금에서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펀드겠죠. 이 식품 기업들을 주로 하는 그런 자금들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는 바이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좀 달린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으로 느끼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회사만 놓고 보면 오리온의 식품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5천억이 넘는 자금이 나간다라는 우려감 한 가지 또 한 가지로는 식품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좀 훼손시킨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기업을 싫어하는 투자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고 좀 이 투자자들 중에서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을 가지신 투자자들도 많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 너무 싫다. 이런 투자자들도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 부분, 투자에 대한 성격이 좀 안 맞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리온의 차트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동평균선 모두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뭐 끝없이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오리온이 아무리 레고펜바이오를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뒷받침하는 뭐 글로벌한 그런 제품들이 많죠. 뭐 오리온 당연히 그냥 당장 초코파이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 닥터유라든지 이런 브랜드들만 생각하더라도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뭐 유동성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겠는데 뭐 계속적으로 하락하진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리온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흥하해운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홍해에서는 물류 대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류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운주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하나요? 네, 이 홍해 무역로에 대한 뭐 그런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실 지금은 물류비가 굉장히 높은 시즌은 아니었거든요. 겨울은 좀 비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시즌이 아니었는데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이 나오면서 물류비가 확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해운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세게 받았죠. 그러면서 흥하해연도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1월 11일, 12일, 15일 3일 동안 사실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죠. 1월 10일 종가가 3,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의 종가가 4,600원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50% 정도 상승을 했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원인이 어쨌든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면 해운주의 실적에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흥하해운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사실은 홍해발 물류 리스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임비에 대한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4월에는 태평양 항로에 대한 연간 계약에 대한 갱신 시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물류비가 갱신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라갔죠. 물류비가 50%가 올라가서 실적이 당장 지금 50%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주가는 50%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오늘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인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좀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주에 있어서 뭐 이 상당히 대장격인 성격, 대장주 중에 하나죠. 해운주의 대장주 중에 하나고 매출액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도 더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훼손될 것 같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돌발 변수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에 대해서 우선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돌발 변수에 따라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을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로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5년 내에 최대 2천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좋은 뉴스가 나왔죠. 글로벌 제약사 로슈와 진단키트 계약을 했고 계약금 80억, 연간 수익 뭐 1,500억, 뭐 5년 동안 2천억 이렇게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 바이오다인의 연간 매출이 금년에 100억이 안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23년도 100억이 안 될 걸로 보여지고 22년도가 122억이에요. 매출이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1,500억, 2천억 얘기하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도 매출과 이익도 증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기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 시장 예상치보다. 예, 그런 점들이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바이오다인의 그 매물이 오늘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진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 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 이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로슈의 계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그리고 로슈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좀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로슈 이후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슈 이후에 물음표가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다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아무리 로슈 이유가 물음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계약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물량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뉴스가 나오기 거의 이전 가격 수준까지 이전에 횡보했던 가격 수준까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근데 손절 가격은 5만 원 말씀드리겠는데 이전에 횡보했던 가격대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 7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